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집사라고 불리고 있는 한동훈이 어제 역시나 이 두 부부의 집사다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기자들 앞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의 질문이 나오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떠들고 있는 말은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 우리는 예외여야 한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독소조항이 있다는 저 말이야말로 선전선동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대다수의 특검법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독소조항이 아닌데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선전선동이죠. 하물며 본인들이 주도했던 박근혜 특검 역시도 생중계했습니다. 또한 한동훈은 김건희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한테 꼭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하더라. 근데 이거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느라 바쁘니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다.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을 했던데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평생을 공작과 조작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공작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공작이라고 칭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을 자처한 본인은 바로 김건희라는 겁니다. 카톡을 통해 사전에 선물 들고 찾아갑니다 라고 예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였기에 한동훈의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 공작의 주인공은 곧 김건희가 되는 것이죠. 나름 어떻게든 공작 프레임을 걸어 국민들 선동하고 결국에는 사건 바꿔치기를 통해 서울의 소리를 겨냥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니들 쓰라고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말하는 공작이라는 저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전 국민이 다 알게 선물을 하면 공작이니 앞으로 모르게 선물해라 라는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서울의 소리만 알게 했냐. 그러니 너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보복하겠다. 뭐 그런 것이죠. 여튼 한동훈이 몇 날 며칠 동안 뭐라고 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놓은 답은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고 디올백 수수는 공작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시구수를 할 정도로 그닥 머리가 좋지 않은 윤석열이 수많은 정치 수사와 기획 수사를 통해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과연 본인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 아마도 한동훈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은 한동훈을 맞는 키로 생각을 하고 인사 관리부터 법무 관리, 검찰 관리 그리고 이어 국힘당 관리까지 맡기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의 공작 발언 사실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가 검언유착 사건 당시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한동훈과 성명불상자의 카톡 대화를 입수를 했는데 지난 2020년 2월 17일 오전 8시 7분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자 의혹 보도 후에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 된 10년 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이라면서 흐흐흐 공작치곤 수준이라는 반응을 했고 상대방의 검찰총장 청문회는 지들이 통과시켜놓고 라는 말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검증을 통과시켰죠 라고 맞장구 치기도 했습니다. 즉 한동훈은 애초부터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민주당의 공작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와 같은 발언이 나왔던 것이죠.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공작이다 라고 주문을 걸고 있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여튼 한동훈의 발언에 용해인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한동훈의 말은 거짓말이다. 독소 조항은 특검법의 입법례상 거의 다 들어갔던 조항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옷 벗고 정치해라.
근데 국민 앞에 검증받을 용기는 못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다 정리해주고 추대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의 평가는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전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국힘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엔 잘 되면 노태우고 못 되면 이기붕이 될 것인데,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6.29 선언 이후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기붕은 결국 1인자와 함께 몰락을 했다. 근데 과연 한동훈이 2인자로서 6.29 선언 같은 걸 나와서 할 만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냐? 저는 물음표가 붙는다. 비대위 첫 일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기붕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후려쳤습니다. 이승만의 러닝메이트로 불렸던 이기붕, 그의 말년 그야말로 비참했지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서 식사도 못해 미군들이 주는 주스로 연명을 하고, 말도 못해서 누군가 옆에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들을 수 있었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중증 장애인 상태로 대소변기를 달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의 권칠성 대변인은 한동훈을 겨냥해 위기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한 한동훈이 국민의 목소리는 나 몰라라 하면서 김건희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 앞에 총선이 무슨 상관이냐. 한동훈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사법정의의 대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려고 드는 것이냐. 몰카 공작이라고 우기면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냐. 함정 취재고 북한 개입이고 영상 조작이고 몰카 공작이면 명품 가방 받은 사실 바뀌냐? 그동안 주가 조작 등 김건희에게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눈 가리고 귀 막아놓고서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는 것이냐. 여태껏 김건희 특검법 막아온 것은 국힘이다. 그런데도 시점을 운운하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한동훈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법 앞에서 예외냐, 아니면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될 것 같으니 모든 것을 총선의 유불리로 따지는 것이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신 60% 이상의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본분이며, 민주당은 국회 본분을 다할 뿐이다. 이러한 입법부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선전선동으로 규정하는 한동훈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비열한 선전선동 멈추기 바란다.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짖어도 달리는 기차를 세울 수는 없지요. 자, 한편 윤석열이 느닷없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다.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고 스스로 정신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앞뒤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국가가 빚내서 돈을 쓰면 시장이 망가지고 기업이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은 과연 이해를 할까 싶습니다. 그저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